오늘의 메인 콘텐츠 간고와 각선미의 맞짱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올해 아마 최대 이슈일 것 같아요. 미스터 올림피아보다 간고 각선미 맞짱이 더 흥행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는 간고와 각선미 씨 두 분의 맞짱이 있었습니다. 그 이슈를 이 코치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리뷰로 달아보도록 하고, 제가 무슨 격투기 전문가는 아니니까요. 보디빌딩을 좋아하고 컨디셔닝 케어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두 분 다 부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상의 형태가 어떤 건지 해부학적으로 접근해보는 심층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제 딱 일어나서 똥 싸러 화장실을 갔어. 근데 이제 유튜브에 이게 뜨더라고. 갑자기 발차기 이게 떠가지고 재밌게 봤습니다. 정말 재밌게. 저는 이 그 간고 씨랑 각선미 씨의 맞짱을 보면서 첫 번째 느꼈던 게, 이거 너무 위험했다. 아니, 두 분이 유튜버잖아요. 그럼 각을 잡고 그냥 차라리 격투기를 할 수 있는 케이지를 대여해서 좀 제대로 컨텐츠를 만들면은 더 재밌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스팔트 길바닥에서 맞짱을 떠버리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되게 조마조마했어요. 이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그러니까 넘어지거나 파운딩 잘못 맞아서 마탱이 가면 어쩌나, 좀 이런 걱정은 있었습니다. 요 맞짱을 분석하면서 얼마나 이게 위험한 행동이고, 우리가 굳이 맞짱을 뜨려면 글러브 끼고 안전하게 케이지 같은 데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시작은 간고 씨의 프론트킥으로 시작이 됩니다. 프론트킥. 자, 프론트킥. 자, 나왔어. 자, 요렇게 하면서 이제 싸움이 시작됐죠. 그리고 각선미 씨는 갑자기 맞짱 뜨니까 카메라 세팅을 해야 되잖아. 각선미 씨도 유튜버인데 지금 카메라 들고 있는 거예요. 저 오뎅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카메라 들고 있는 거고, 이거를 자기 화면에 보이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이니까 자기도 깜짝 놀랐지. 요거를 이제 세팅하는 시간이 좀 아웅다웅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팅을 하고 맞짱 뜨는 장면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각선미 씨가 세팅을 마치고 이제 맞짱 뜨자. 간고 씨는 가드를 거의 안 해버리더라고. 간고 씨는 가드 내리고, 상남자야. 그냥 이렇게 가오로 딱 잡고 가는 거고, 선민 씨는 가드를 올리고 이제 진짜로 격투기를 하는 것처럼 잡았죠. 근데 저는 처음에 요걸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거는, 이 각선미 이 친구가 격투기 복싱 같은 걸 조금 해봤나? 이런 생각은 들어. 왜냐하면은 각선미 이 친구는 거리를 재요. 그러니까 거리를 재면서 펀치를 주는데, 간고 씨 같은 경우에는 리치를 지금 잘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렇게 느껴졌어. 지금 보면은 치고 빠지거든요. 여기가 되게 중요한 재밌는 포인트였어. 저는 지금 간고 씨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는 느낌인데, 선미가 여기서 거리를 정확히 잽니다. 여기서 딱 원투, 그렇지, 이렇게 정확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봤을 때는, 야, 이거는 그래도 복싱을 했거나 뭔가 격투기를 좀 해봤지 않나? 이런 느낌을 들었고, 간고 씨는 이제 저랑 똑같은 이제 보디빌딩 헬창이다, 이 느낌을 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잘 보면 이제 쩔뚝거려요. 바로 거리 못 재죠. 지금 간고 씨는 거리 못 재고 여기 쩔뚝거립니다. 계속 여기서부터 이제 간고 씨가 처음에는 안 쩔뚝거리는데 원투 맞고 약간 미끄러지면서 쩔뚝거리기 시작해요. 계속 좀 불안하더라고. 다리가 움직이는 걸 한번 잘 보세요. 지금 다리를 계속 한쪽을 접니다. 여기서부터 지금 걷는 게 어그적거려. 걷는 게 부자연스러워져요. 점점. 이때가 보면은 바닥이 좀 미끄럽잖아요. 우리가 싸움을 하더라도 격투기를 할 수 있는 공간에서 해야 되는 되게 중요한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은 이 바닥이 아스팔트 바닥이고 물이 좀 뿌려져 있죠. 되게 미끄러워요.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운 상황에서 이런 격투기라든지 아니면은 축구나 농구 같은 그런 스포츠, 갑자기 이동하고 한쪽 다리에 힘을 많이 줘야 되는 이런 운동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무릎에서 전문 용어가 들어가야 돼. 티비오 페모랄 조인트라 그래요. 이 무릎이라는 게 파텔라라고 하는 뼈가 바깥에 있고, 피머라고 하는 대퇴골, TBR이라고 하는 정강이 뼈랑 허벅지 뼈가 이렇게 관절을 하고 있어. 자, 여기에서 되게 중요한 움직임이 나옵니다. 이 뼈는 앞뒤로 흔들릴 수 있거든요. 앞뒤로 흔들리는 거를 우리가 트랜슬레이션이라 그래요. 트랜슬레이션을 억제하는 게 이 안쪽에서 보이는 십자인대입니다. 이 무릎 안을 보면은 전방 십자인대가 나갔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인대가 나갔어요,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듣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거예요. 통칭 ACL. 전방 십자인대가 있으면 후방이 있죠. 요 뒤에 있는 게 후방 십자인대예요. PCL. 그러니까 ACL과 PCL이라고 하는 인대가 안정자로서 첫 번째 역할을 합니다. 근데 이게 빗길이나 미끄러운 곳에서 이렇게 펀치를 하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에 힘을 실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힘을 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미끄러지면서 이 트랜슬레이션이 가속화돼요.
이게 가속화되면 여기가 실제로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첫 번째 펀치를 맞는 순간, 간고 씨가 첫 번째 펀치를 맞는 요 순간에 마탱이가 갔다. 간고 씨가 여기서 이제 처음에는 쩔뚝임 없이 부드럽게 움직였는데 지금 미끄러지죠 계속. 자, 다시 이 부분 잘 보세요. 스텝을 넣으면은 계속 미끄러져. 발 미끄러지는 거 보여요? 이렇게 미끄러지다가 맞고 쩔뚝이가 돼요. 지금 여기. 자, 이 부분 발이 미끄러지면서 그 미끄러짐을 저항하는 게 무릎에서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펀치에 맞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발판이 앞뒤로 움직이면서 트랜슬레이션 돼서 지금 십자인대에 손상이 온 거예요. 이해되죠? 근데 제가 좀 되게 이제 간고 씨를 개그캐로만 봤는데 이제 간고 씨를 조금 이번에 이 맞짱 뜨는 걸 보면서 야, 이 친구 그래도 근성 있다. 그러니까 이걸 느낀 게 이 상황에서 계속 합니다. 만약에 그냥 넘어졌으면 십자인대 손상이 안 가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병진운동 되는 데미지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원투 맞고 쓰러졌으면 전혀 문제가 안 돼. 근데 원투 맞고 버티다가 미끌리니까 이게 손상이 된 거야. 저는 여기서 게임 끝났다. 개인적으로는 이걸 보면서 지금 강고 씨가 무릎이 고장났기 때문에 선미가 돌면서 로우킥만 차면은 이거 게임 끝났다. 절대 못 이긴다. 저는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강고 씨가 또 무릎을 써. 이때 로우킥 한 방. 요것도 좋았어요. 여기서 로우킥 한 방 들어가. 딱 들어갔지. 그러니까 이게 데미지를 더 준 거야 지금. 로우킥이 무릎 안쪽으로 들어왔어 지금. 로우킥이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왔어.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저 정도 로우킥이었으면 데미지가 없었을 거야. 지금 강고 씨 같은 경우에는 쩔뚝이면서 계속해. 그냥 이게 근성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십자인대가 나가면 잠깐 이렇게 얘기해. 보통 일반인이라면 내가 십자인대가 손상이 돼서 땅을 디딜 때 아프잖아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는 잠깐만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어. 야, 나 지금 무릎 이상해.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야. 간고 씨를 다시 본 게 여기서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이 친구가 그래도 근성이 있구나. 그거를 봤고 여기서 이제 끌려다니면서 무릎에 계속 손상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디딤이 되게 약해집니다. 잘 보면은 디딤 자체가 이상해져. 여기서 선미가 빙빙 돌면서 킥만 찼으면은 되게 쉽게 이겼을 텐데 선미가 어설프게 한 것 같아 보이는데 간간히 로우킥이 들어갑니다.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잘 봐봐요. 이제 데미지 완전 들어갔죠. 미끄러지면서.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이제 ACL이 못 버티니까 쓰러지잖아요. 이게 지금 계속 절고 있어 지금. 불쌍해 죽겠네. 오늘 강고와 각선미의 맞짱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무게중심 걸다가 넘어지는 이 부분. 이때 로우킥을 계속 찼어야 돼. 지금 이 선미가 좀 아쉬운 게 이때 로우킥을 계속 한 방씩 찼으면은 이거 아예 못 일어나는 건데 데미지 누적된 게 여기서 비틀비틀 하다가 이제 이게 계속 한쪽 다리에 무게 걸고 비트는 거거든요. 바닥은 미끄럽고 거기서 이제 디딤발 한번 딱 들어가고 바로 꺾여요. 여기서 바로 꺾여.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이거는 지금 미끄러질 상황도 아니잖아요. 트랜슬레이션 때문에 지금 데미지가 쌓인 것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 선미가 안 들어갔어야 돼.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지금 강고 씨가 넘어지잖아요. 이때 선미가 파운딩을 하러 들어간 게 패착의 원인이다. 만약에 파운딩을 안 들어가고 넘어진 상태에서 로우킥만 차면서 돌았으면 게임 끝나는 거지. 왜냐하면 이미 손상이 끝났는데, 이거 손상이 끝난 거거든요. 강고 씨는 걷기가 힘들어져. 이 상황이면 아예 움직이기가 힘든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파운딩을 꽂으러 들어가잖아요. 파운딩을 꽂으러 들어갔다가 체중 차이로 인해서 뒤집히죠. 여기서 이제 눈 찌르고 손으로 눈 후비니까 파운딩 치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체중으로 엎어요. 그 다음에 게임 끝났지. 여기서 이제 파운딩. 자, 이거는 만약에 여기서 간고 씨가 파운딩을 이렇게 안 치고 파운딩을 이렇게 안 치고 이렇게 쳤다, 그러면은 아스팔트에 자기 손이 작살났을 거야. 근데 다행히도 이제 파운딩을 이렇게 쳐서 자기 손에는 데미지가 적었겠죠. 야,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잘했다. 자기 손 다칠 뻔한 거. 나였으면 이렇게 꽂았을 거야. 왜냐하면은 저 때 흥분이 되니까 그냥 이렇게 꽂았겠지. 근데 그렇게 되면은 맞짱이 끝나고 나서 내 손이 으스러졌겠지만 다행히도 이제 체용만 파운딩을 해서 다행히 이제 손의 부상은 면할 수 있었다. 그 다음에 탭. 자, 여기 이제 중요한 부분. 선미 씨가 탭을 치죠. 자, 이렇게 탭 쳤는데 아쉽게도 여기는 심판이 없습니다. 심판이 없다 보니까 탭이 안 먹혀. 자, 이제 존나 쳐맞아. 그 다음에 이제 락을 걸죠. 확실해? 여기 확실해. 이제 확인을, 이제 이때는 둘 다 흥분 상태잖아.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 더 받는 거지.
강고 씨가 야 확실해? 야 이게 제일 위험해.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지점이죠. 게임은 끝났잖아요. 확실하게 게임은 끝났는데 여기서 확인 사살이 들어가 버렸어. 격투기에서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격투기에서 제일 위험한 게 후두부 가격입니다. 근데 이제 후두부를 사커킥으로 차버려.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잘못했으면은 정말로 사람 죽일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진짜 위험한 겁니다. 강고 씨도 흥분해서 그랬다는 거는 저도 이해는 돼요. 이게 흥분하면 사람이 원래 앞뒤 안 가리잖아. 룰이 없는 길거리 싸움에서 탭이라니. 이게 아무리 우리가 유튜버들이 컨텐츠로 만들더라도 최소한 심판 그리고 후두부 가격, 그러니까 너무 위험한 거, 눈 찌르기 이런 거 있잖아요. 진짜 위험한 거. 그런 거는 최대한 좀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그거를 만들고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저는 이거 보면서 또 느끼는 거예요. 후두부가 진짜 위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후두부를 이 뒤통수를 얘기하죠. 외후두윤기라는 부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승모근 상부가 붙습니다. 여기에 승모근 상부가 붙고 여기를 맞았을 때 위험한 이유는 지금 다 이 부분 때문에 그래요. 중추신경 때문에 그래요. 목뼈가 하는 일, 척추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중추신경을 보호하는 일을 합니다. 척추가 하는 일 중에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중추신경이라는 애가 뇌하고 척수를 뜻해요. 뇌는 이 해골바가지 안에 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뇌는 어느 정도 보호가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목이죠, 목. 그러니까 목은 경추라고 하는 뼈로 중추신경이 보호가 되고는 있지만 움직임이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이 뇌하고 맞닿아 있는 척수의 끝부분 이런 데를 강하게 타격을 받으면 중추신경의 손상이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중추신경이 고장나면 쉽게 생각하면 CPU가 꺼지는 거야. 컴퓨터로 따지면.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 중추신경이 하는 일이 CPU야. CPU가 고장나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 아무것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내 몸이 중추신경이 고장나면 그냥 전체적으로 맛이 가는 겁니다. 마우스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초신경 있죠? 요런 가지들이 마우스야. 쉽게 생각하면. 이 마우스 선이 가서 컴퓨터에 CPU로 들어가 있는 구조란 말이야. 근데 여기를 가격을 당하면 그 CPU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두부를 가격하면 위험한 이유가 중추신경의 직접적인 데미지가 아주 쉽게 들어가요. 몸통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근육이 두껍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는 근육이 두꺼워서 맞아도 중추신경까지 데미지를 주기가 어려워요. 근데 목은 다르죠. 그러니까 머리를 세게, 여기를 세게 맞으면 목에서 트랜슬레이션이 나오는 거야. 아까 십자인대. 강고님이 십자인대가 트랜슬레이션 때문에 다쳤다 그랬잖아. 미끄러지는 이것 때문에. 목에서 트랜슬레이션이 나오면 식물인간이야, 이거는. 목에서 트랜슬레이션이 제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식물인간이 되거나 뇌손상 때문에 아예 그냥 바보가 됩니다. 요 장면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위험한 거예요. 이 장면은 제가 보면서 좀 경악했어요. 이거는 야 이거 너무 위험하다. 이거는 정말 너무 위험했다. 이거를 제가 한 번 더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게임이 끝났죠. 게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각선미 씨가 코가 부러졌다, 뭐 코가 휘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코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다뤄볼게요. 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코가 부러졌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코가 부러졌다는 거는 엄밀히 얘기해서 요게 부러진 걸 얘기를 많이 해요. 코에는 비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근육이죠. 비근, 코 근육이에요. 요 코 근육 밑에 있는 얘네들은 전부 연골입니다. 이게 이제 전부 연골이에요. 그래서 무슨 카트리지라고 이제 표기를 우리가 하고 이 카트리지를 제거를 하면은 이게 쉽게 생각하면 코 연골이고 코 연골을 제거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가 성형을 하거나 코의 모양을 결정하는 비중격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비중격이라는 애가 septal cartridge라고 해요. 이것도 연골의 일종이거든요. 비중격이라고 하는 코 사이에 가운데 있는 쉽게 생각하면 연골이에요. 그래서 코 모양이 이상하면은 이거를 잘라내죠. 이 비중격을 잘라내기도 하고 코가 이렇게 삐뚤어졌어. 코가 이렇게 삐뚤어진 거는 이 비중격이 휜 겁니다. 각선미 씨가 파운딩을 맞았죠. 파운딩을 맞았는데 코를 이렇게 맞았어. 그러면은 코가 휘겠지. 이게 이제 비중격이 휜 겁니다. 비중격이 부러져서. 그러면 이걸 이제 성형수술을 보통 많이 하죠. 이 코 모양이 이상하면은 이 비중격을 깎거나 아니면은 귀에 있는 연골을 가져와서 이 비중격 부위에다가 덧댑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의 모양이 정상적으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선민 씨가 코가 휘었다 한 거는 비중격이 휘었구나. 이 친구가 여기 코를 제대로 잘못 맞아가지고 코에 있는 일자 연골이 휘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안타깝지만 두 분이 맞짱뜨기로 한 거니까 이건 각자 병원 처리를 해야겠죠. 근데 이게 십자인대는 솔직히 비용이 많이 안 들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제 이 성형은 비용이 좀 많이 들어서 아마 선미 씨가 손해가 좀 더 크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제
간고 씨와 각선미 씨의 맞짱은 봤을 때 손해는 각선미 씨가 더 크다. 왜냐하면은 일단은 비용적인 손해가 각선미 씨가 좀 더 클 것 같고, 십자인대는 수술이 잘 됩니다. 십자인대 같은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좀 잘 되는 부위 중에 하나예요. 성공 확률도 꽤 높아. 왜냐하면은 워낙 스포츠 선수들이 십자인대에 대한 수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십자인대 수술을 많이 하신 분들도 많고, 십자인대 손상에서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어느 정도 끊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손상이 갔으면 다행이고, 끊어졌으면은 그 붙이는 수술을 하면 됩니다. 아마 전방에 맛이 갔을 확률이 높아요. 상대적으로 후방 십자인대는 잘 안 끊어져요. 그래서 오늘의 리뷰는 일단 간고 씨가 싸움에서도 이겼고, 아마 사후 비용 처리 면에서도 간고 씨가 이겼고, 그리고 맞짱이 끝나고 나서 대화적인 부분에서도 간고 씨가 대인배적인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이번 간고 각선미 씨의 맞짱은 제가 두 분 다 좋아하는 분이지만 간고 씨의 완전한 승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돈으로 보나 맞짱 승패로 보나 마지막에 이미지로 보나 간고 씨가 조금 더 우세하게 끝났다 이렇게 봅니다. 간고 씨가 저는 참 이 맞짱으로 더 좋게 보는 계기가 됐어요. 간고 씨가 이 십자인대가 거의 손상되는 와중에도 자기가 계속 걸으면서 이렇게 싸우려는 투지도 보여줬고, 파운딩을 퍼맞는 와중에도 탭을 안 치고 체중으로 눌렀죠. 누르고 마지막까지 게임 끝낸 거.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 너무 좋았다. 근데 이 장소 자체가 너무 위험한 장소였고, 후두부 가격을 간고 씨가 했는데 그 부분은 너무 위험했다. 하지만 간고 씨의 근성을 아주 잘 보일 수 있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참 재밌게 봤습니다. 선미 씨가 마지막에 좀 대인배처럼 형님 이렇게 하면서 그림을 좀 좋게 줬으면은 진짜 위빈이 될 수 있었는데, 마지막에 선미 씨가 그게 좀 아쉬웠다. 이게 이제 오늘 리뷰의 결론입니다.